지금 전화에는 안 대표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기술의 이 발전 속도를 따라잡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진행되는 이런 변화를 4차 산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선 이 4차 산업을 어떻게 정리할 수가 있을까요? 네, 아시다시피 그 산업혁명은 1차부터 이렇게 쭉 발전되어 왔는데요.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을 이제 활용으로 해서 기계적 혁명이 일어난 것을 이제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2차 산업혁명은 이제 전기 동력을 이제 기초로 해서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네, 시기를 우리가 이제 2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최근에 그 1990년대 중후반부터 이제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났는데요. 이때는 컴퓨터나 인터넷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으로 발전되는 이제 정보 기술 시대였다. 그래서 이제 네. 우리가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PC라든지 랩탑 그리고 인터넷 등을 통한 이제 정보 기술 시대가 개막이 되었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두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융합이라는 말과 연결. 그래서 융합과 연결의 시대가 4차 산업혁명이다. 그럼 뭐가 융합이 되고 연결이 되냐? 여기에는 이제 핵심 기술들이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뭐 빅데이터라든지 3D 프린팅 그리고 블록체인 테크놀로지, AI, 로봇, IoT 그리고 이제 사무 자동화를 일컫는 이제 핀텍 이런 테크놀로지들이 서로 융합하고 연결하는 그래서 새로운 그 이코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를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4차 산업 시대에 많은 변화가 일고 있는데 이런 변화에 제때제때 잘 적응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기업들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사례가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언제든지 그 시대가 변화할 때는 여러 가지 그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요. 특히 그렇죠. 그 아마 우리가 그 다들 기억하고 계실 텐데 노키아라는 그 전화 회사가 있습니다. 네네. 그 노키아가 한때 전성시대에는 그 시장 점유율이 46%나 되는 아주 그 그렇죠. 상당히 대단했죠. 대단한 기업이었는데요. 당시에 그 애플폰이 나오면서 구글에서 안드로이드를 가지고 노키아를 찾아갔지만 노키아가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구글에서 이제 그 안드로이드를 가지고 삼성을 찾아가게 돼서 그래서 이제 그 삼성에서 이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갤럭시 폰을 이제 개발하게 되었는데요. 예. 이것을 놓치고 나서 노키아가 시장 점유율이 4%까지 떨어졌고 그 어허.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구입을 해서 어떻게 좀 살려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실패해서 문을 닫았는데요. 또 네. 대표적인 또 우리가 기억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코닥 필름이 있습니다. 이 코닥 필름은 그렇죠. 아시다시피 정말 아마 코닥 필름 안 써보신 분들이 없을 정도로 누구나 다 참 한때는 그 카메라에 실어가지고 사진 찍는데 상당히 많이 우리가 이용했었는데요. 이 회사가 132년마다 2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네. 사실 닫은 이유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카메라라든지 스마트폰 카메라 이런 것 때문에 문 닫게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디지털 카메라를 처음 개발한 회사는 코닥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네들이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을 했지만 변화의 시기를 놓쳐가지고 문을 닫게 된 그런 그 안타까운 그런 그 비즈니스 히스토리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네. 지금 아마 지금 뭐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중에는 많이들 그 이용하실 그 스위스에서 만든 시계 롤렉스라든지 뭐 이런 어허. 시계들이 참 그 대단한 인기 아니었습니까? 남자들의 로망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그런 인기가 있었지만 이제 최근 트렌드는 이런 그 트레디셔널한 시계보다는 스마트워치로 좀 변화되는 그래서 나이가 있지만 스마트워치를 차면 좀 더 젊고 기계를 이해하는 그런 이제 그 세대로 분류가 되는 그런 그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도 일본 제품이 우수하죠. 메이드 인 재팬이. 그렇지만 지금 일본 제품들의 지금 일본 그 제조회사들의 고민은 지금 이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제품이 서로 연결되고 융합이 되고 이런 것이 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아시다시피 그 매년 1월에 그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ES 쇼를 가면
삼성 같은 경우에는 큰 부스에 그 스마트 홈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데몬스트레이션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모든 것이 기계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빅스비가 어떤 전기 시스템과 연결이 돼서 빅스비의 얘기를 하면 전기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이 바로 연결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그 가전제품이나 모든 기계들이 이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이 속도가 지금 늦어서 일본 산업에서는 지금 산업계에서는 고민에 빠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또 변화에 또 성공한 케이스 같은 경우는 IBM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좀 이렇게 IBM 그러면 조금 올드 스타일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애플이나 뭐 이런 대비해서 왜냐하면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이 없고 특별하게 내세울 게 없어서 이제 그 고민을 했는데 이 IBM에서 몇 년 전부터 슈퍼컴퓨터를 개발을 했습니다. 이름이 이제 왓슨이라는 건데 이거는 뭘 하는 거냐면은 슈퍼컴퓨터라는 건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거고 엄청난 그 많은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그 컴퓨터인데 주로 이제 의료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의료 기록 자료를 분석한다든지 그 의료인들의 어떤 노트를 그 저장해서 분석한다든지 연구 자료도 쓰고 그다음에 환자 정보 같은 걸 담아서 미래에 이 환자가 지금 어떤 병을 앓고 있는데 이런 체질의 환자는 어떤 형태의 병이 언제쯤 걸릴 수 있다 이런 걸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그 컴퓨터를 개발을 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변화하는 곳은 견디고 있지만 좀 전에 예를 들었던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는 문을 닫은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네, 일본의 경우 잠깐 얘기하셨는데 일본은 아직도 인감 도장 사용하고요. 졸업 증명서를 떼려면은 온라인으로 안 되고 학교까지 본인이 직접 가야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제 네, 그렇게 계속 그 변화를 꾀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4차 산업의 대표적인 기술들이 적용이 되면서 이제 변화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기술의 변화를 이용한 비즈니스를 소개한다면 어떤 회사들이 있습니까? 네, 요즘은 이제 아마 들어보면 이런 회사들이 그런 회사구나라고 금방 느끼실 회사들이 너무 많은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 택시 대신에 많이 이용하고 있는 우버라든지 에어비앤비라든지 또 아마존이라든지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다 그런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큰 회사라든지 대그룹이라든지 이러면 대부분 어떤 회사들이냐면은 제조업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요즘은 이제 유니콘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이런 정보를 연결해서 돈을 버는 대형 회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제조업에서도 이제 영향을 주고 있는 것들 중에는 우리가 매일 신고 다니는 신발에 아디다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퓨처 크래프트 스트롱이라는 그 4D 로봇가 직조를 해서 신발을 만드는 그 기술을 선보이고 제품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은 이제 지금 많은 애슬레틱이나 이런 그 운동하시는 분들, 운동화를 신어야 되는 이런 분들은 그 굉장히 이 제품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의 발의 움직임의 그 상태를 분석을 해서 로봇가 그 신발에 사람 발에 맞는 최적의 그 신발을 제조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제 옷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제 만들어져서 나오고 있는데요. 스마트 팩토리라고 해서 요즘은 우리가 옷을 어떻게 사 입냐면은 디자인이 이쁘다 그러면은 엑스트라 라지, 뭐 미디엄 해서 적당히 맞춰서 몸에 맞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정보, 키, 몸무게 뭐 등등 이런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디자인 선택을 하면 그 스마트 팩토리에서 컴퓨터가 내 몸에 가장 맞는 옷을 생산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지금 변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결되는 것 중에서 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버 같은 경우도 어떻게 연결을 시켜주는 거냐면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고객과 연결을 시켜주고 또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도 고객과 숙소를 연결시켜주고 이런 과정을 밟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의료업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뭐 이어폰 같은 거 많이 착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시계도 많이 차고 다니고 있고 그런데요. 이런 것들의 어떤 디바이스를 달아서 수시로 내 혈압이라든지 맥박이라든지 이런 걸 체크업을 해서 진단을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개발되고 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죠. 이미 삼성 스마트워치 같은 거 차시는 분들 알겠지만 혈압 측정 같은 것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외에도 네.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가 뭐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에코라든지 또 구글 홈이라든지 그리고 삼성에서 나오는 빅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특히 요즘 최근에 가장 핫 이슈로 떠올랐던 그 테슬라의 그 오토파일럿 셀프 드라이빙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기술 4차 산업의 기술이 적용이 되면서 우리 생활을 많이 변화를 주고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세계가 굉장히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는 거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를 눈앞에 두고 과연 나는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많거든요.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이제 고객하고 상담을 하면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비즈니스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그 접근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보통 이제 자동차 딜러에 가면 세일즈 퍼슨들이 앞에 나와서 서 있다가 고객이 들어오면 나가서 맞이하고 이렇게 그리고 차를 설명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과 같이 엄청난 데이터가 있고 그것을 다 공유할 수 있는 이런 환경에 오게 되면 이제는 자동차 판매업이 아니라 정보 산업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 산업으로 바뀐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안병찬이가 언제 차를 샀고 안병찬이의 운전 그 습관은 어떤 게 있고 이 사람이 선호하는 건 스포츠카다, 세단이다, SUV다라는 정보가 있고 언제 리즈를 했고 언제쯤 교환할 거라는 정보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시기에 맞춰서 이 사람이 선호하고 좋아할 만한 경제적인 그 능력에 맞는 차를 딱 제공해 주게 되면 우리가 지금처럼 차 쇼핑하러 돌아다닐 필요도 없죠. 이렇게 정보를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좀 전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의류업도 지금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다 주문 생산이죠. 그러니까 네. 아니 예정 생산이죠. 미리 이 정도가 소비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엑스트라 라지, 라지, 미디움에서 엄청나게 많이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안 팔리게 되면 그것이 다 재고로 남아서 클로즈화 시키고 이렇게 해서 손해를 보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맞춤형으로 바뀌게 되면 소비자가 자기가 필요한 걸 딱 주문하게 되니까 그런 불필요한 예산 낭비도 없어지고 코스트도 줄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하는 비즈니스를 지금까지 기존에 해왔던 방식보다는 기술과 정보라는 차원에서 포인트 오브 뷰를 완전히 바꿔서 보게 되면 새로운 사업의 기회가 얼마든지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게 정말 많은 변화가 있고 또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 이 어린 학생들의 경우는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이게 직업도 좀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제 어린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기술을 접하면서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부모님들이에요. 부모님들이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은 지혜 재결치 그 회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변화에 앞서 변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 당신을 지배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샤오미 창업자인 레이진이 태풍의 길목에 서면 돼지도 하늘을 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지금 4차 산업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지금 많이 변화되고 있는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자녀 교육도 부모의 생각이 예전에 사자 붙은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단순히 암기를 하는 거라든지 뭐 인기 과목에 치중을 한다든지 이런 거보다는 그 아이의 감성과 창조적인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개성을 키우는 데 포커스를 맞춰서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안 대표님은 CPA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무슨 4차 산업까지 이렇게 예, 제가 1970년대부터 코오브라고 포르트렌 컴퓨터 프로그램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이런 기술에 관심이 많아서 매년 그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ES 쇼도 참석을 하고 매년 가시죠? 네네. 네, 기술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굉장히 많고. 4차 혁명 시대에 앞서 나가는 분이시네요. 네. 그리고 대학 아니 검도도 하시고 말이죠. 네, 그건 뭐 취미로. 색소폰 굉장히 잘 보세요. 네, 참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으신데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지금까지 ABC 회계법인의 이 대표이신 안병찬 CPA와 함께